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나서 공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만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교과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읽고 표현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D사가 세나에게 메시지로 일본인 친구 하야토를 소개합니다. 장음에 주의하면서 잘 읽고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 모르고 있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잘 들으면서 책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こんにちは。セナちゃん、ハヤトくん、よろしく。はじめまして。私はユンセナです。韓国人です。高校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木村隼人です。僕は日本人で高校1年生です。セナさんは何年生ですか2年生です。趣味はゲームです。どうぞよろしく。僕もです。こちらこそどうぞよろしく。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로 나온 단어와 그리고 새로 나온 문법 등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1번에 konnichiwa 안녕하세요. 세나짱, 세나, 하야토군 너무 곱다. 자, 1번에 요로시쿠는 뜻이 뭐였죠? 잘 부탁해. 그렇죠? 잘 부탁해. 그러면 세나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와타시와 윤세나입니다. 그쵸? 한국인 데스. 한국인입니다. 고고세 데스. 고고세는 여기 당연히 장음이죠. 그래서 고고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데스 하면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는 잘 부탁드립니다. 그쵸? 여기 요로시쿠는 반말.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는 존댓말입니다. 한번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하는 당연히 조사. 는으로 쓰였기 때문에 와라고 읽는다.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구징 그쵸? 이 징은 한자 인을 읽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한자를 읽는 건 우리가 이 사람 인자를 볼게요. 사람 인이죠. 그쵸? 사람은 뜻이고 인은 음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뜻을 표기한 걸 훈독, 인을 음을 표기한 건 음독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한자는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징은 음독이에요. 징은 음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뭐뭐인, 그쵸? 뭐 한국인, 일본인, 뭐 흑인, 백인, 외계인 등등 할 때 이 인자
맞는 한자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그냥 징을 붙이면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쉽죠? 근데 우리가 뭐뭐한 사람, 뭐뭐한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똑같이 사람 인자를 쓰고 뒤에다가 히토라고 씁니다. 히토. 히토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흰 사람 이런 백인이랑 좀 다르죠, 의미가. 그쵸, 똑같진 않죠. 뭐 물론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일본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니혼노 히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잘 쓰진 않죠. 아무튼 이렇게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람 인자를 쓰고 히토, 우리나라 말로 뭐뭐인, 그쵸? 이라고 쓸 때는 사람 인자를 쓰고 징, 이렇게 읽는 방법이 다르다 라는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입니다. 고고세는 배웠듯이 고등학생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뭐뭐 데스는 무조건 뭐뭐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2번의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는 1번의 요로시쿠와 다르게 존댓말이죠.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한번 지울게요. 자, 봅시다. 하야토가 얘기하죠. 곤니치와 다시 인사하죠. 키무라 하야토 데스. 키무라 하야토입니다. 보쿠와, 그쵸, 보쿠. 자, 나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를 표현하는 기본이 와타시. 그리고 비슷하게 와타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아래가 보쿠. 요 아래가 오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타시 또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와타시는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전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OK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OK예요. 자, 보쿠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엔 혹자가 이거는 반말이다. 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존댓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와타시나 와타쿠시가 더 정중한 표현일 뿐이지 보쿠도 당연히 존댓말의 한 가지입니다. 덜 정중할 뿐이에요. 덜 정중할 뿐. 그래서 보쿠를 사용해도 별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쿠는 여자가 뭐 1이면 남자가 9 정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선머슴, 자자우마, 왈가닥 그래요. 뭐 요런 느낌의 친구들이 사용합니다. 보쿠를.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좀 여성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쟤는 좀 남자다운 애구나. 여자다운 면이 좀 없는 애구나. 보쿠를 쓰면 여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남성이 사용을 해요. 여자가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합니다.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까 교과서 보니까 좀 잘못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존댓말이고 이 올해는 완전한 반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올해는 동갑이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고 이 보쿠는 친구나 가족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용해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 보쿠는 대신에 타인, 내 손윗사람. 요건 약간 애매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가족의 부모님에게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 말이에요. 존댓말이고. 근데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식석상에서는 와타시 또는 와타쿠시를 사용합니다. 와타쿠시는 좀 옛날 말이죠. 옛날 느낌 나고 와타시가 좀 요즘 느낌 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제 아타시 하나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 아타시 어때요? 느낌이 아타시를 보니까 좀 귀엽죠? 그쵸? 그래서 이건 여자 한정입니다. 자신을 귀엽게 말할 때.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귀엽게 보이고 싶을 때 이럴 때 나는 할 때 우리나라는 나는 밖에 없죠. 근데 아타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보다 더 귀여우면 어떻게 돼요? 더 귀여우려면 자기 이름. 그쵸? 누구누구는 자기 3인칭으로 부르는 거 있죠. 잘 사용 안 합니다. 왜냐? 예전엔 이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일본 애들 사이에서도 재수없다고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잘 하진 않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기 호칭 표현, 자기 자신을 부르는 표현에 대해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쿠는 절대 반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성도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자자우마 왈가닥이나 약간 말괄량이 이미지, 좀 남성다운 이미지가 커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쿠와 니혼진 때가 나왔죠. 때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나중에 유인물 하나 나눠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나눠줘봤자 중간고사는 일본어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학하고 나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러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쵸? 시간도 없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일거리 늘려주긴 싫습니다만 어쨌든 외우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대는 조사인데 뭐뭐 하면서 뭐뭐이면서 뭐뭐면서 뭐요? A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그쵸?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뒤에 B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니혼진인데 일본인이면서 그쵸?
고교, 고등학생, 낸세 배웠나요? 낸세. 세이 아니에요. 에에다가 이니까 장음입니다. 이 낸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년생. 너 몇 년생이냐 할 때 그 년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뜻은 학년으로 뜻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배웠죠? 있지 1년생 우리나라 말로 그럼 있지 낸세 하면 1학년 2학년이면 니넨세 3년세면 3학년 4년세면 4학년 5년세면 5학년 6년세면 6학년 7학년 뭐 이런 건 아직 없죠. 우리나라엔 7학년제 이런 건. 그래서 일단 숫자에다가 낸세를 붙이면 학년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두 다 니넨세겠죠. 2학년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일본인이면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하니까 세나씨는 그쵸 처음이니까 상을 붙였죠. 난넨세 데스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난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어찌야? 근데 이걸 난이라고 읽기도 하고 난이라고 읽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요게 아니고 여기에선 이렇게 읽습니다. 난 이건 어느 무엇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나상은 난넨세 뒤에 학년이죠. 이건 뭐예요 그럼? 몇 학년이냐? 그쵸? 그리고 데스죠. 이거는 뭐예요? 입니다. 근데 뒤에 카가 붙었습니다. 그럼 다를 지우고 까라고 쓰고 물음표 찍으면 됩니다. 일본어에는 물음표가 원래 기본적으로 없어요. 뒤에 카가 붙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나상은 몇 학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데스 뒤에다가 알 수 있는 게 카를 붙이면 아이고 뭐예요? 의문문이 된다. 뭐뭐입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세나가 이야기하죠. 니넨 세데스 2학년입니다. 나 2학년이야. 그쵸? 그리고 슈미는 취미는 게임 여러분도 좋아하죠? 게임입니다. 도저 요로시고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야토가 이야기합니다. 먹고 아니 이건 우리나라 조사예요. 조사편 뭐뭐도 딱 이거요. 나도 너도 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럼 뭐요? 와타시 그대로 써요. 나 그쵸? 너 아나타 고등학생 고우 당연히 고우 읽으면 안 됩니다. 세이 고고세 데스 이건 뭐예요? 와타시모 아나타모 고고세 데스 나도 당신도 고등학생입니다. 어때요? 문장 만들기 쉽죠? 단어를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특히 조사. 그래서 나도 일단 취미가 게임이라고 했는데 나도 저도입니다. 뭐예요? 저도입니다. 이 사이에는 취미가 게임 그쵸? 이게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취미가 게임입니다. 하고 3번
고치라코소 뭐라 그랬죠? 이쪽이야말로 도저 요로시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걸 보고 옆에 한번 읽어볼까? 옆에 한번 볼게요. 자, 1번. 하야토의 취미는 뭐죠? 하야토의 취미. 자, 1번은 게임. 왜 안 돼 또? 예. 나. 안 그려져, 씨. 자, 일단 없애겠습니다. 하야토의 취미는 1번은 게임, 2번은 요리, 3번은 야구, 4번은 독서. 그쵸? 이거를 줄여야겠네요. 그래서 하야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였죠?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그쵸? 나도니까 1번 게임이죠. 게임 카타카나인데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리랑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단어장을 나중에 한 개 과가 끝나면 단어장을 유인물로 배포하겠습니다. 유인물 아니고 요즘은 이제 프린트인가요? 아니면 학습지?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한 과가 끝나면 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리, 야구, 독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요리는 료리고 야구는 야큐. 그리고 독서는 독쇼라고 해야 될지 지금 홍어 요무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독쇼가 맞겠죠. 책에서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세나는 일본인이다. 맞아요? 2번. 세나의 취미는 게임이다. 3번. 리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하야토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자, 하야토는 연하남이죠. 그래서 1학년. 리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몰라요. 안 나왔어요. 세나의 취미는 게임이다. 맞고. 세나는 일본인이다. 아니죠. 한국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건 1번이었죠. 지우겠습니다. 자, 밑줄 친 1번에서 3번의 뜻을 우리말로 써봅시다. 뭐라고 했죠? 1번 잘 부탁해. 2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3번은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자,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4번 사진을 보고 뜻을 생각한 후 읽고 따라 써봅시다. 곳곳에 고등학생이죠. 고딩.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고등학생. 뭐 생각해보면 선생님 말고 쌤이라고도 하는데 그쵸? 고딩 써도 되겠지 뭐. 자, 여기는 일본인, 니혼진 그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한국인. 한글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니혼진과 한국인, 곳곳에를 이 아래다 써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지개 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1번은 그냥 쓰세요. 뜻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2번 빈칸에 들어갈 조사를 보기에서 찾아 써놓고 말해봅시다. 자, 2번은
따로 이야기 안 합니다. 모는 뭐뭐도. 그쵸? 설명했어요. 하라고 쓰고 와라고 읽는데 이건 은, 는. 토는 설명했나요? 뭐뭐, 와, 과. 까라는 뭐뭐로 부터. 어디에서. 다 설명했어요. 노는 뭐뭐의. 자, 1번, 2번, 3번. 요거 숙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첫 시간에 만나서 대면 검사합니다. 알겠죠? 분명히 여기서 숙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켜놓고 안 듣거나 아니면 진짜 켜놓고 딴짓한 친구들은 이 숙제 안 해오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넘어갑시다. 언제 하게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으면 한번 선생님이 해보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면 일과가 끝나죠. 자, 일본인의 예절과 호칭. 자, 일본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세히 보게 할까요? 예.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어때요? 우리나라는 손을 가슴에 얹거나,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자기 쪽으로 가르치죠. 근데 일본인은 검지를 자기 코 쪽으로 댑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리킬 때.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겠어요? 이게 또 안 들려나? 자, 이거겠죠? 이게 일본인입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과 얘가 왜 이래 또? 자, 두 번째.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는지 가까이 이야기하는지. 자, 일본인은 상대방과 약간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까이 되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본인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부담이 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더 잘 듣기 위해서나 좀 더 뭐라고 하죠?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건 뭐 나를 싫어하거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어차피 할 거니까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신을 벗고 올라갈 때. 자, 어딜까요? 일본은 특이한 게 신을 벗고 올라갈 때 여기가 방이죠. 이쪽이 방. 아이고, 방이죠. 그리고 이쪽이 현관입니다. 밖이죠. 일본인은 신발의 요 앞코를 어릴 때부터 입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걸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국,
이건 일본입니다. 한국도 요즘 이런 경우 많죠? 그쵸? 물론 이게 한국이란 건 아니고 일본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본은 무조건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일본인은 평소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 여러분은 벌 받을 때 쓰는 거죠? 정좌가 일반적이다. 다다미 방에서 인사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어때요? 이렇게 하면 큰절이죠. 근데 큰절에서 고개를 끝까지 이마를, 그쵸? 이 손등에 달랑말랑 혹은 닿는 게 큰절이라고 하면 일본은 이 정도 딱 대고 고개를 한 요 정도까지만 숙입니다. 까딱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면 그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다다미 방에서 정좌를 할 때는 어때요? 무릎 아프죠? 그쵸? 그러면 방석을 줍니다. 방석을 주면 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못 그려서 방석을 이렇게 까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무릎 쪽 있죠? 무릎 쪽. 여기 양 무릎에 방석의 가운데가 오도록 이렇게 해서 까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까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일본인의 호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자, 일본인의 호칭입니다. 자, 나카노상, 상대방을 부를 때 성씨만 불러도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자, 봅시다. 상대방을 부를 때 성씨만 불러도 된다. 일본은 오케이입니다. 성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오히려 이건 친하지 않을 때예요. 오케이가 아니지, 동그라미지. 에이, 진짜. 일단 전체 지우고. 자, 여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보세요. 보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보쿠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쿠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자가 1이면 남자가 9, 그죠? 1도 안 될 거예요. 10%도 안 될 거예요. 아무튼 남성이 대부분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X입니다. 여자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지만 여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자, 3번. 자, 아래짱 이렇게 부르네요. 자, 아이들을 부를 때는 무엇 이름 플러스 짱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짱은 친한 사이나 어린이에게 사용합니다. 연인 사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뭐 둘 다 성인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성씨가 많다. 이건 뭘까요? 이건 오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야마시타, 야마나카, 그리고 카와구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김씨, 이씨, 박씨, 그쵸? 없는 반이 없죠. 근데 일본은 성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은 약 한 300개?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일본인은 성만 대충 뭐 적게는 한 12만 개에서 많게는 27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성씨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개항을 했죠. 외국에. 그 메이지 정부 이전까지는 대부분 귀족이나 무사 계급, 그쵸? 우리가 말하는 사무라이만 그 성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외국에 이제 개항을 했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외국엔 다 성이 있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1870년경에 국민의 이제 징병, 뭐라고 하죠? 군대로 데려가려고 혹은 세금, 납세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민들도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평민들은 이제 배움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뭐 외산자, 뭐 여기 나오는 나무 목자, 뭐 아니면 아래 하자, 가운데 중자, 그쵸? 간단한 한자들을 조합해서 성씨를 급조해서 성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충 1870년대에 성씨가 생겨났어요. 뭐 그 전에는 귀족이나 이렇게 있지만, 근데 지금 일본에 성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아니죠. 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쵸? 일본의 왕, 천황이죠. 텐노. 아니면 일왕? 뭐 외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일왕. 저는 이걸 고유명사로 그냥 생각을 해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이건 뭐예요? 일본에선 신이죠. 신이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자, 가족은 보통 같은 성씨를 사용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봅시다. 아빠랑 같은 성씨를 쓸 거예요. 물론 어머니 성씨를 쓰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성, 어머니 성 플러스 이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뭐 자유니까. 어찌됐든 일본은 남자의 성이 있으면 자식들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어머니도 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같은 성이에요. 외국도 그렇죠. 그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느 한쪽의 성으로 맞추는 것, 그쵸? 성을 맞추는 것. 일본은 그게 외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꾸는데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해요. 사실 뭐 이름이나 성이나 이런 게 바뀌면 사실 뭐 개명을 한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개명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거기다가 개명 같은 경우야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지만 어때요? 이건 결혼을 하면서 뭐 선택이라고 하지만 괜히 이름이 바뀌게 되니까 성이 바뀌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호적에만 남편의 성으로 올리고 실제로는 처녀 때 결혼 전에 쓰던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 뭐 했죠? 명함 있죠. 명함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인터넷 가입. 인터넷 가입했어요. 이름 다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안 바꾸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꾼다. 바꿔왔다. 그쵸?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여러분이 선생님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바꾸지 않는, 그쵸? 각자 자신의 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뭐 어떤 문화가 되면 그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아래 나만의 상상 베스트는 해보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따로 발표시키진 않겠습니다. 자, 보충을 설명을 하면 일본인은 처음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똑같은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사를 할 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양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일본은 양손을 옆에 허벅지, 골반 쪽에 딱 붙인 상태에서 인사를 합니다. 공수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남성은. 그리고 신체 접촉을 잘 안 해서 악수 같은 것도 잘 안 해요.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는 명함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이게 명함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대부분 회사원 어른들만 뭐 명함을 주고받는 느낌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그냥 자기 명함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휴대폰 번호나 뭐 메일 주소 아니면 뭐 이름 이런 각종 정보들을 넣어서 개인 명함을 만들어서 그걸 교환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요즘은 라인 아이디 같은 거 넣기도 하고 아니면 라인 아이디로 교환하기도 하죠. 카카오톡보단 라인을 많이 씁니다. 이 명함을 건넬 때 어떤 그런 예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때 직접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일본 명함이랑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뭐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일과를 마쳤습니다. 일과를 마쳤고요. 숙제입니다. 자, 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요 억양은 뭐 빼도 좋습니다. 사실 일본어를 더 잘하려면 이 억양이 필요한데 필수인데 억양은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양은 X 치시고 여기다 치세요. 여기다 치지 말고 그리고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숙제입니다. 숙제 2가지 내줬어요. 따로 이건 써놓지 않겠습니다. 강의에 쓰지 않겠음. 자, 숙제입니다. 여기 43쪽.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뭐 만나서 설명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과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